자, 어제 이 속보 많이들 놀라셨죠.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상자가 2명 더 늘어서 사상자가 무려 1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요. 이 차량은 인근에 있던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빠져나와서 굉음을 내면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한 후 인도 쪽으로 돌진해서 안전 펜스를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차량에 치여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어서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 검사를 했고 마약 간이 검사도 진행했는데 음주운전도 마약도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저기가 뭐 정말 어쩌다 한번 가는 곳도 아니고요. 뭐 매일같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공간에 굉장히 많이 가고요. 오늘도 저기를 아까 지나왔었는데 오늘은 보통 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걸 딱 보고 어제 이제 첫 속보에는 운전자의 나이가 이제 70대라고 나왔다가 68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혹시 고령 운전자분께서 실수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는데, 근데 이분은 운전이 업인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지금 현재는 버스 기사를 하고 계시고요. 85년부터 92년까지 서울에서 버스 기사 하셨고, 그러니까 일방통행길이 저희가 지금 일방통행길에 사고 난 건데 일방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보통 저기서 혹여라도 이제 음주, 마약, 졸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동승자 아내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오빠 칠순잔치 행사에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데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현직 버스 기사로 그동안 접촉사고 한번 내지 않았던 분이 이런 사고를 낼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라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저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 과실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사고입니다. 손이처남 칠순잔치 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치르고 나와서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시청역 8번 출구 쪽으로 가다가 웅 하면서 저렇게 됐다는 건데 어제 그 속보 나왔을 땐 본인은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네, 운전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고 평소와도 호텔에서 빠져나올 때도 평소와 차가 좀 다른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장 동료에게도 이거 급발진이 맞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현장을 목격한 분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급발진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쪽이 더 우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차가 어딘가에 들이받아서 멈출 때까지는 차가 멈추지 않는 법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딱 섰어요. 저렇게 말이죠. 예,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멈추다 보니까 저건 급발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목격자들의 또 어떤 추측입니다. 자, 목격자들은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 생각은 어떨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급발진 가능성 작답니다. 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게 되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고 운전자의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 등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급발진의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 한 가지 추정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항상 등장을 해요. 통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부부가 앉아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뭐 김필수 교수가 얘기한 내용 중에 부부가 앉아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랬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또 뭐 얘기들이 세간에 좀 돌긴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이제 뭐 경찰에서도 그걸 완전히 부인을 한다라기보다는 아직 뭔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갖다 봤는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통상 나오게 되면요, 거기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다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으면서 이제 그 역주행을 갖다가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일방 통행길을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분이 뭐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운전 경력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인, 그것도 뭐 1978년도에 버스 운전면허를 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둘 다 다행히 다 이제 생존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누구의 그 칠순 잔치에 갔다라고 한다면 호텔 내에 있어서의 그 CCTV,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갖다가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왔을 때 그 CCTV, 그리고 이제 차량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는 블랙박스가 이제 그 작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또 지금 이제 만약에 급발진 같으면 일반적으로 급발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 차가 왜 이래 그래서 양쪽 두 사람이 다 놀라는 그런 어떤 그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블랙박스 지금 분석 작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뭔가 규명을 해야만 이것이 뭐 급발진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문철 변호사도 조금 전에 무슨 본인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블랙박스에 녹음된 부부간의 대화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의 뭔가 음성이 녹음이 돼 있다면 그래도 약간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도 뭐 일부의 그냥 가능성일 뿐이지만요. 자, 백 변호사님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뭐 이 운전자 같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과실치사, 그리고 다친 분들의 치상죄가 성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급발진에 대한 주장은 그냥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고,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에 일단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여 급발진이라고 해도 혐의가 바뀌진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급발진 사고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차가 말이 안 들어요. 근데 그때 안 듣는 건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쪽으로 차를 틀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돌진했단 말이죠. 그에 대한 과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급발진이라면 형량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고 자체가 과실이 개입됐다는 부분 자체는 경찰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양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건 결국 인도로 차가 돌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발진에 대처하는 뭐 전문가들의 어떤 대처법 이런 얘기를 보면 물론 그 상황이 돼 보면 그게 그 행동이 안 나오겠지만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차와 충돌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뭐 좋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사고 운전자의 동승자 아내에 대한 목격담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격자 분들이 봤을 때는 조수석의 여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내라는 걸 알 수가 없었으니까 목격자들은 그 여성분이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운전자만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밖에서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이 지혈이 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혈하는데 천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옷은 하얀 옷이라 이걸 쓸 수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 이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에 대해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워낙 경험이 없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조차도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다. 정신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두고도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좀 엇갈려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저 사람도 지금 뭐 본인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극적으로 죽음을 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이 사망자 중에 4분이 대형 그 시중은행의 같은 그래서 그 시중은행 오늘 인트라넷에는 그 4명의 본인상 부고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은행 직원들은 정말 황망함을 정말 떨치지 못했다고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던데 와 정말 이게 진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정말 이 승진 기념 회식 밥 잘 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이제 북창동 그쪽은 이제 음식점들도 많고 통상 이제 그 시간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시간대인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 개 그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 은행 동료 4명 그리고 이제 3명은 병원에 있는 용역 업체 직원 또 2명은 서울시청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뭐 그런 그 사연도 아주 가슴 아픕니다만 특히 이제 서울시청에서 청사 운영 1팀장을 하고 있는 고 김인병 씨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다가 뺑소니 택시에 쳐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 역경을 뚫고 본인이 그 구급 세무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5급 사무관까지 승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또 야근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으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사고 당일에 바로 이 김 씨가 속한 팀이 이달의 우수팀 그리고 동행매력 협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인도로 돌진하지만 않았더라도 하는 정말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인들의 영면을 기원하면서요.